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 분석 TV입니다. 오늘은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 1동에 위치해 있고요. 택지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곳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진 곳에 수원 장안 111-4구역 주택 재개발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예정돼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확인을 해봤어요.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인덕원 수원 복선 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인덕원 수원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계획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말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검토는 되고 있으나 주력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시 자체에서는 이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단독주택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의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단지들도 지금 연식들이 다 89년도, 2001년도, 97년도 대부분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 자체가 연식들은 노후화되어 있고, 주변에는 지금 수원장안 111-4구역 이외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뭔가 생활 환경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거주지로 보여지지는 않고 좀 나홀로 아파트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밑에 영산공원도 있기는 하지만 영산공원이 과연 누릴 수 있는 공원이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영산초등학교 인접해 있고 조망면에서는 전체 단독주택 부지들로 이루어진 데들이 많기 때문에 조망들은 열려 있을 수 있다. 배치도를 보시면 세대수는 전체 666세대 중에 이번 일반 분양 475세대 계획되어 있고요. 평형대는 36부터 84까지 이루어져 있고, 대지 남측으로 영산공원 인접해 있고 영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향은 경남항과 동향으로 이루어진 단지다. 단지 출입구는 북측의 데크 주차장으로 진입, 남측의 일반 도로 진입으로 해서 총 2개소 진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단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지의 형태는 크게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해서 남측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36 타입 같은 경우가 제일 북측에, 그리고 59 타입이 서측, 84 타입이 남측, 71 타입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설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가장 비싼 평형대를 놨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일단 84 타입이 위치한 남측이 제일 좋은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영산공원이 있다 보니까 좋은 곳에 84를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층수를 보면 36 타입이 13, 14층, 그리고 108동 일부 18층, 나머지 구간은 20에서 21층으로 거의 단일 층수로 구성한 단지다.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필로티로 구성을 한 단지고 2층에 해당하는 주동들을 분양을 받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시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커뮤니티 위치를 보시면 일단은 에듀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백이동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단지가 전체 3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단에 해당돼서 전면은 노출이 되어 있고 이 후면은 입지 공간으로 조성된 이 데크 형태로 에듀존을 계획한 것 같고요. 여기에는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멀티룸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라고 해서 큰 규모의 이제 체육관 시설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그 위층에는 일단 샤워 라커룸과 피트니스 구성을 했는데요. 이 스포츠 존의 위치는 이쪽에 위치해 있다. 이 CG상의 창문들을 보았을 때 이쪽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채광을 계획한 건축 계획을 했을 것이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5급 형태조차도 커뮤니티에 대한 이용이 편할 수 있겠다. 전용 36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 침실 전면 4.5에 깊이 3.2, 침실 전면 2.2에 깊이 2.4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룸형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방 구성은 이쪽을 있는 그대로 거실 침실 사용하고 침실 1을 나중에 드레스룸 정도 형태로밖에 사용하지 못할 테니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향 자체는 남향이거나 동향에 해당한다. 59A 타입은 단지 서측에 있는 107, 108
108동에 위치해 있고 주향은 전면 남향과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은 3.3에 3.0, 전면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로 계획되어 있고요. 안방 구성 자체는 장을 설치하고 2.7m 정도가 남으니까 2.1m 침대를 설치하고 이쪽에 600 공간 정도가 남을 것이다. 발코니로의 진입이 불편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3.3m는 장을 설치하고 사용을 어렵게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힘들다. 침실 1은 전면 2.7에 깊이 3.5, 침실 2는 3.3에 2.7. 침실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겠다. 주방 식당은 길이가 역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길이는 3.1m 정도 되겠다. 그리고 식탁 구성 자체는 가로형으로 놓고 사용을 하거나 세로형으로도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면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동시에 들어갈 정도의 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에 넣기보다는 다용도실에 꺼내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고, 59 B타입은 107동, 108동 이 코너 부위에 위치해 있는 단위 세대고, 향은 거실 안방이 동향, 기타 침실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주동이다. 안방은 전면 3.35에 깊이 3.0, 동일하게 3.35에 3.0이기 때문에 장을 놓고 침대를 놓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60c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남기 때문에 동선상의 제약은 있는 정도 사이즈다. 침실 1은 전면 2.7에 깊이 3.1, 침실 2는 전면 2.7에 3m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침실 1 공간에 이렇게 장을 놓고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자녀들이 있다면 침실 2에 가구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3.95 정도 길이가 되고 식탁 구성은 아일랜드랑 평행상상에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실은 전면 3.6에 이 문까지 봤을 때 3.2m,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거실 자체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용도실도 건조기와 세탁기를 별도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59A와는 다르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같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장 길이가 되어 보인다. 이 아래쪽 남측 부분에 앞에 영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지를 가로질러서도 이 앞에 막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서측변에 있는 단지들은 어느 중층 이상 올라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팔달산하고 서장대도 멀리 보이는 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71 타입인데요. 71 타입의 형태가 84 타입 주동의 형태에서 조금씩 단위 세대 수정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71 타입은 이 전면 남향 타입 또는 동향 타입의 유닛이다.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3, 3.9부터는 파우더룸 평행선상에 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침대를 설치하고도 1.2m가 남기 때문에 여유롭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다. 침실은 전면 3.0에 4.2, 후면에 2.7에 3.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2에 장을 옵션형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남은 공간이 3.6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에 3.6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공간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쪽에 장을 설치하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고 공간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침실 2 같은 경우는 일단 발코니나 이런 확장형 욕실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공간 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빌트인 형태로 장을 구성해 준 것 같고요. 단점은 가구에 대한 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아무래도 문을 피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된다. 주방 식당은 디귿자로 해서 길이는 3.2m 정도 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동시에 설치할 수 있어 보이고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탁 구성은 힘들어 보이고 이
침실이 벽지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식탁 구성을 하고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겠다. 좌측에 다용도실이 있고 보조주방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3.2m는 이 보조주방은 고려하지 않은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넣고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거실은 전면 3.9에 깊이 한 4.3에서 4.4, 3.9에 4.4 정도면 일단 거실 구성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사실 잡짐들 넣을 공간은 안 보이고요. 71 B타입은 배기동 제일 좌측에 위치한 단위 세대이고요. 향은 거실하고 안방이 남향, 기타 침실들이 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주동이고요. A타입보다는 오히려 B타입이 서서 봤을 때는 A타입과 동일하게 이 정도 동간거리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쪽에 아트월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뷰가 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105동과 103동을 피해서 뷰가 더 열려서 보이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일단은 A타입보다는 이 드레스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고 통풍형보다 더 좋은 게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 일단 B타입도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드레스룸도 더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안방의 문을 이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이 문을 만든 것 자체는 향후에 이쪽 공간에 이 부족한 장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것이다. 전면에 이 실외기실 타입이고 실외기실 내부에 하향식 피난구로 되어 있고 이쪽에 실외기실이 설치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실외기실 상부에 열교환기가 설치가 되고 열교환기는 소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소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침실은 전면 2.7에 깊이 3.0, 똑같이 전면 2.7에 깊이 3.0인데 계절짐이나 이런 잡다한 짐들을 놓기 위한 공용 팬트리를 놓은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주방 식당은 디귿자 형태로 해서 전체 길이 4.7m 정도 되고 보조주방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4.7m는 보조주방 길이는 제외한 길이이다.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 아일랜드 주방과 동일 선상에 식탁을 놓고 사용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이 거실을 더 하부 기준으로 해서 3.6m를 쟀지만 실질적으로 공간 구성은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고 공간이 읽히는 거는 더 깊이 읽혀져서 공간이 크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 74C 타입도 배기동의 코너 형태에 위치해 있는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방 거실이 정남향, 침실이 동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C타입이 맞을 수 있겠고 서양을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이 B타입이 맞을 수 있겠다. 유닛은 안방이 3.0에 3.6으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A타입보다는 크게 제공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장을 설치할 수 있게 이 상단에 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일부에 이 짜투리벽을 더 설치해서 도어를 좀 아래쪽에 설치했다. 그래서 장 구성을 이렇게 놓고 침대를 놓고 이 발코니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전면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은 실외기실이 있는 위치에 열교환기가 설치가 된다. 열교환기는 소음원일 수도 있지만 도어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음은 좀 저감될 것이다. 침실은 전면 2.7에 깊이 3.25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B타입하고의 차이는 B타입은 이쪽에 공용 팬트리가 있지만 C타입은 없다. 주방 길이는 역 디귿자로 전체 길이 4.8m고 동일하게 다용도실에 보조주방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4.8m는 보조주방 길이는 제외한 길이다.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2단으로 넣고 사용할 수 있고 주방에도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동시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넣고 사용했을 때는 주방 수납에 대한 수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 부족한 수납은 상부장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식탁은 이런 형태는 거의 아일랜드와 평행선상에 놓고 사용을 하는 게 공간 구성 면에서는 더 좋다. 거실은 전면 3.9에 깊이 3.6m고 그거는 안방
이 도어 하단을 기준으로 잰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에는 아일랜드 합으로 공간을 읽혀지는 거는 이 주방부터 전체 길이로 읽혀지기 때문에 거실에 대해서는 되게 넓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84 A타입은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전체 단지 남측에 위치해 있는 주동들로 그룹핑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거실 침실 안방이 정남향이거나 동향이거나 향은 남향 또는 동향이다. 이 넓게 열린 뷰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84를 이 남측에 배치한 게 아닌가. 동간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타입들에 보다는 이 106동, 이 중간에 낀 타입 같은 경우가 다른 주동에 의해서 좀 막혀져 보이죠. 그 외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다른 앞에 조망을 가릴 요소들은 없어 보이고요. 단위 세대는 안방 전면 4.2에 깊이 4.6m로 되어 있고 이런 공간 구성은 파우더룸과 동일 선상에 장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드레스룸 공간도 이 정도 깊이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옷만 났을 때도 여유롭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파우더룸과 동일선상에 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구조로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4.2m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상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수 있다. 침실일은 전면 3.0에 깊이 3.85고요. 3.0에 3.85면은 뭐 일반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이쪽에 상부에 장이 설치된다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부장을 설치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침대를 놓고 이렇게 장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침실 2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공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공간 정리를 위해서 한 것 같고 일단 이 공간을 제외한 전면 2.7에 3.4 정도 되고 이쪽에 장을 놓고 이쪽에 침대를 놓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간 구성을 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쪽 이 짜투리벽의 깊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좌측에 몰고 장을 구성할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창문을 중심에 놓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걸 설계한 설계자는 아무래도 이쪽에 장을 놓을 수도 있다. 뭐 침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에 장을 놓고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주방 식당은 역 D자 형태로 전체 길이 4.2m 정도 되고 동일하게 보조주방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보조주방 길이는 제외한 4.2m다. 공간 구성은 84 타입 정도부터는 이렇게 식탁을 세로형으로 넣고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세로형으로 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단 끝선에 맞춰서 가로형으로도 놓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 개 다 놓을 수 있고 두 개 다 놨을 때는 실질적인 수납은 이 상부장을 이용해야 된다. 다용도실은 이쪽이 보조주방 형태이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놓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3베이다 보니까 별도의 팬트리 공간은 없어서 잡집 놓을 공간은 없죠. 84임에도 불구하고 수납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4.5 정도고 이 정도 공간이면은 일단 기본방은 했다. 84 B타입은 103동에서 106동까지 단지 서측에 붙어있는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구성은 어쨌든 71B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실 사이즈만 조금 차이가 나겠죠. 향후로는 안방 거실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이 정남향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상공원이든 초등학교든 저 멀리 있는 팔달산이든 일단 가려지는 거는 없다. 그리고 침실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 서양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05동과 106동이 조망이 열린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다. 안방은 전면 4.2에 깊이 3.6이고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으로는 옷짐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장을 놓고 이렇게 침대를 놓고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어차피 4.2m 공간으로는 충분히 동선상의 문제는 없다. 다른 타입들하고 동일하게 일단 실외기실 타입이 안방 전면에 있고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교환기 시설이 보통은 같이 설치되고 이 열교환기 시설은 소음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어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원은 감소될 것이다. 침실 1은 전면 3.0에 깊이 3.3인데요. 여기에 지금 짜투리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짜투리 수납 공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0이기 때문에 장 구성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더라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짜투리 장 하나로 인해서 장 구성이나 이런 가구 구성 자체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게끔 제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뭐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이 장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침대를 뭐 요렇게 놓거나 뭐 요렇게 놓거나 아무튼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침실 1은 가구 구성이 조금 애매해진다. 침실 2는 전면 2.7에 깊이 3.0이고 빌트인으로 상단에 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제안을 해놨고요. 그랬을 때 3.3에 장 깊이 0.6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은 2.7이다. 이렇게 2.1m짜리 침대를 놓으면 한 60cm가 남으니까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공용 공간에 팬트리 형태로 놓여져 있어서 84 타입 중에서는 잡짐을 놓을 수 있는 팬트리가 제공된 평면이다. 주방 식당은 이렇게 해서 5.5m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식탁 구성은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6인용 식탁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하게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놓고 나면은 이 상부장만으로 수납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 5.5m는 다용도실 보조주방을 제외한 길이이고 다용도실은 보조주방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2단형으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1단으로 놓는 것보다는 보조주방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은 보조주방 형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다용도실이 손빨래형 수전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서서 손빨래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한 거다. 거실은 4.5에 4.2m인데 4.5에 4.2m는 안방, 이 도어 하단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전체 공간 구성은 이렇게 읽혀질 거기 때문에 공간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되게 넓게 읽혀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84C 타입은 103동에서 106동 이 코너에 위치한 유닛이고 71과 동일하게 거실 안방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C타입의 경우에는 오히려 106동 같은 경우가 다른 주동에 의해서 조금 조망이 가려지고 나머지 3동, 4동, 5동은 앞에가 다 열려 있을 것이다. 안방은 전면 3.9에 깊이 3.99 이 드레스룸으로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상부에 장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쪽 벽면 자체를 가구로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이 상부에 장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을 해준 것 같고요. 이렇게 장을 놓고 이렇게 침대를 놓으면은 발코니를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상으로는 이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면에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보통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열 교환기가 이쪽에 설치될 수도 있다. 침실은 84B 타입과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없는 게 가장 큰 차이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 짜투리 빌트인 때문에 오히려 공간 구성만 제약 요소가 된다. 주방은 이렇게 형태로 돼서 5.6m고 식탁 구성은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일하게 보조주방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손빨래형 수전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는 2단으로 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거실은 4.5m에 깊이 3.9m인데 그건 안방, 도어 하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코너 타입의 경우에는 공간 구성은 이렇게 넓게 읽혀지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